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초저가 전략으로 한국 시장을 잠식 중인 중국 이커머스에 맞서 국내외 이커머스와 물류업체가 배송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도착 보장을 통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당일 1호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컬리는 멤버십 가입자의 경우 3개월간 월 4회 배송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등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알리와 테무, 쉬인 등과 가격이 아닌 배송 서비스로 승부를 걸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애플이 이번에는 싱가포르에 3천억 원대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팀쿡 애플 CEO가 싱가포르 방문에 맞춰서 나왔는데요. 이번 출장 기간 쿡 CEO는 성장하는 시장이자 신흥 생산 기지로서 동남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갈수록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미국 대기업들이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중국 업체들의 제품 판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판매 마진이 박한 데다 고객 서비스 정책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판매 중단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 6년 만에 시장 1위를 탈환한 삼성전자로선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좀 내쉴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연기하게 되면서 이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었고요. 또 한국은행 총재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재차 강조하게 되면서 이 환율의 급등세도 다소 진정이 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 모처럼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양대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도 유입이 됐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주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내일장에서도 좀 무난하게 잘 넘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또 이렇게 얼굴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가운데 네. 오늘 우리 시장이 다행히도 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게 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좀 확인을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네. 강사님께서는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이제 종가 부분이 뭐 저점으로 좀 마감하면서 우리 시장이 오늘 좀 개파락으로 출발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양봉 전환됐었을 때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 확실하게 좀 저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시장이 크게 개파락이 안 나왔어요. 어제 ASML 실적 발표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2시 이후로부터 좀 지수가 많이 꺾이면서 이제 종가가 저점으로 마감했고 이후에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또 같이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까지 좀 반도체 업종이 다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예상보다는 좀 많이 밀렸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밀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라고 좀 보여줬는지 아침부터 개파락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이제 선물 지수가 먼저 개장을 하는데 선물 지수도 약간의 0.3% 정도 개파락한 이후에 빠르게 전일 종가를 회복했고 우리나라 장 개장 이후부터는 좀 빠르게 외국인들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반도체 업종으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그게 이제 다른 업종들은 좀 소외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좀 약세를 보였었던 2차 전지 쪽도 좀 많이 상승을 했었고 뭐 반도체 업종도 흐름은 괜찮았었고요. 오늘 오후에 TSMC 대만의 TSMC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또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마지막까지 반도체 업종이 지수를 좀 이끌어주는 모습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좀 마감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미국 선물 지수도 지금 흐름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내일장을 일단 주목해서 잘 보셔야 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좀 먼저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으로 떴다가 지수가 좀 밀리면서 종가가 저점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어제 왜 개파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냐면 이렇게 좀 종가가 저점인 경우에는 이 악재로 인해서 그 다음 날 개파락으로 밀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빠지면은 아침에 이제 그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손절매가 나오면서 그런 물량을 이제 받아주고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 자주 연출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거보다 시장이 좀 빠르게 반등을 했어요. 일단은 양봉으로 좀 길게 마감했기 때문에 일단 추세 전환될 수 있는 흐름은 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뽑아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흐름이거나 아니면 약간의 조정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 게 내일은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들어왔었던 물량들이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를 넘어가서도 좀 설명해 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2.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죠. 이러한 반등이 뭐 얼마 만에 나온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좀 거래대금을 보시면 원래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는 거래대금을 좀 크게 동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도 거래대금이 적으면서도 장대 양봉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좀 많이 없었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없고 사는 사람만 그냥 단순하게 호가를 좀 빠르게 올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증시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걸 한번 좀 보시면은 조금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편한데 미증 시간 이제 선물 지수가 약간 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어제 종가고 선물 지수로 따지면은 한 0.3% 정도, 3-4% 정도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여기서 61선 자리를 빠르게 좀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이제 16,000포인트 자리를 안착을 해서 다시 한번 고점을 좀 뚫어주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TSMC 실적 발표까지는 다 나왔고요. 다음 주부터 또 미국 이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제 반영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빠르게 안착이 됐었을 때 우리나라 지수도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아직은 확실하게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저점을 좀 확인하러 가는 하락보다는 오히려 좀 횡보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야지만 좀 안정적으로 저점을 만들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신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까지는 오늘은 일단 뭐 상승했다는 건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일까지는 일단 좀 조심해서 봐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물론 오늘 우리 시장이 양시장이 모두 강한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내일은 또 금요일이니만큼 횡보나 조정도 좀 염두를 하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사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달러 환율 수혜주에 따른 뭐 종목들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 또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오늘 지수가 좀 좋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런 또 이슈를 좀 같이 엮이면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올라와 줬고 지금 업종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업종별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한번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황 개선이 좀 전망이 되는 저점을 다지고 반등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지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철강, 알루미늄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죠. 포스코홀딩스가 나와 있고요. 5월 MSCI 정기 변경에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는 종목들도 핫스탁5 종목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YRK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하나오션이 14%대 오름세를 기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포스코홀딩스부터 좀 살펴볼 텐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이 관세를 3배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로 인해서 국내 철강주들이 일제히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모처럼 오늘장에서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5% 넘는 상승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중국 견제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업 그리고 태양광 설비 산업 등 이 신재생 에너지 업계까지도 뻗쳐나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전망들에 또 힘을 받으면서 조선 3사가 다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14% 넘는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을 살펴볼 텐데 5월 MSCI 한국 지수 정기 변경에 알테오젠이 편입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오늘장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5월 MSCI 한국 지수에 또 편입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무엇보다도 전력기기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장에서 탄력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면서 12% 넘는 시세 보여주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었던 종목인데요. HBM 경쟁 심화가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어떤 종목을 한번 짚어봐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포스코홀딩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봤었을 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오늘 이제 철강 업종이 좀 상승이 좀 나왔고요. 제가 아침에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철강 업종에 대해서 상승을 좀 예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영상으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왜 갑자기 관세를 매길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니까 이유는 단순하죠.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국민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한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런 관세를 매기는 거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자주 하는 행동인데 좀 따라한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조선업종과 지금 태양광 쪽도 역시나 좀 관세에 대한 부분 좀 무역법에 대한 자꾸 이런 태클을 좀 걸면서 이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이런 계속 트러블을 만들고 있는 게 일부러 좀 어그로를 끄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관세가 한 7.5%였는데 이거를 3배 정도 올리면 한 20% 넘게 올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소형주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심했고 좀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물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다들 또 알고 계시지만 원래 하던 본업은 철강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포스코의 이런 철강 쪽의 영향을 좀 받아서 오늘 상승이 좀 나왔고요. 2차 전지 관련 쪽까지 해서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최근에 또 리튬 선물 가격이 저점에서 좀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도 살아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확실한 좀 플랜을 좀 말을 하면서 좀 반등해주는 모습.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좀 많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좀 고점에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대부분 한 60만 원대 정도
정도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뭐 40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지만 여기서 뭐 더 크게 밀릴 거라고 보진 않아요. 물론 이 관세를 뭐 매긴다고 해서 갑자기 뭐 매출이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오늘 중국에 있는 그 철강 업종들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다,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일단은 뭐 저점에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 거는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더 들고 가 보셔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저항대가 될 수 있을 만한 구간은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긴 흐름으로 보실 수 있고 50만 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한 향후 올해 이상은 좀 1년 이상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저점에서 뭐 한 번 정도 비중이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지금 손실 구간이 너무 크다 하더라도 내려놓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서 추가 매수도 좀 고려를 하면서 전략을 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어서는 어떤 종목을 한번 네, 짚어볼까요? 뭐 다 비슷한 종목들인데 이제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도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위에서부터 봤나요?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주 어제 제가 강의 내용에서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일단 환율이 좀 올라가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업종과 조선 업종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해외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환율 수혜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일단 오늘 좀 바로 지금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아까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한 관세 매긴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아침에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좀 말씀드린 업종이 또 조선 업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 초에도 한번 이런 이슈로 조선 업종이 좀 상승이 나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를 다시 한번 붙이면서 철강 쪽에만 철강과 알루미늄 이쪽만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 뭐 태양광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선 업종에서도 분명히 또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좀 급등이 났어요. 이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하나오션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2,200억, 2,300억 정도의 강한 거래 대금을 좀 동반하면서 직전에 이런 저항대 라인을 뚫어주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외로도 크게 밀리지 않았고요. 이런 추세로 좀 간다면은 일단은 정고점까지도 뭐 긴 흐름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긴 사이클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조선 업종이 큰 해양 플랜트를 수주한 게 아니고 대부분 매출 비중이 벌크선이라든지 뭐 LNG선이라든지 아니면은 LPG선이라든지 이렇게 단순한 이제 배로 인해서 매출이 좀 나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큰 계약권 이제 뭐 우리가 영업이익을 따졌을 때 이제 이런 배가 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매출 비중에서 좀 저렴한 쪽에 속하는 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큰 해양 플랜트 쪽을 따내는 게 훨씬 더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지금 그런 매출은 좀 많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엄청나게 큰 상승을 좀 노리시기보다는 직전 고점 정도까지만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35,000원 정도까지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좀 이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하나오션은 이제 뭐 인수된 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리겠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를 좀 보면서 좀 차트를 좀 길게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월봉을 봤었을 때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조선업이 예전에 2007년, 200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오랫동안 긴 장기적인 박스권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업종이 다시 한번 살아나려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때는 중국이 그렇게 따라오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급등을 했던 시점이 있지만 지금은 중국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큰 영업이익을 좀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하지만 길게 뭐 수익률을 더 크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짧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하나오션이면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야 전고점까지 올라갈 여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짧은 호흡으로 지켜본다면 35,000원 내에서는 수익 실현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이야기 짚어볼 텐데요. 다음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강사님께서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줬었던 종목인데요. 자, 알테오젠 지금은 저희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알테오젠도 제가 뭐 지지난 방송이 되겠죠? 예, 뭐 나와서 공략적으로 좀 드려서 수익을 좀 챙겨드린 종목인데 오늘 좀 특징적으로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뭐 삼천단 제약도 오늘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 알테오젠도 흐름이 좋게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좀 블록딜로 인해서 좀 매각 이슈로 좀 고점에서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제가 이제 공략을 해드렸고 그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있는 호재가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5월달 MSCI 편입 확정이 되는 날짜가 아마 다음 달 15일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전에 한 번 더 시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미 좀 이 MSCI에 대한 편입 기대감은 좀 많이 반영됐다. 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전 고점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뭐 좀 시간을 좀 두면은 좀 볼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노리시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확정이 딱 돼버리면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빠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상승 시마다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혹시나 내가 뭐 나는 좀 더 긴 흐름으로 보고 싶다 하시더라도 일단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오히려 좀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지 여기서 비중을 늘리시는 거는 좋지 않겠다. 이렇게 좀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알테오젠은 지금 비중을 늘릴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들어봤고요. 반등을 줄 때마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실현해 나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볼 텐데 다음 종목 역시나 5월 MSCI 이제 정기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지금이라도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까요? 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자주 뭐 언급을 좀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변압기 관련 쪽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고 또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 쪽 매출에 대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변압기 쪽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AI 뭐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소비가 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고 주변에 좀 보시면 데이터 센터 건물 짓는 데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건설사들이 오히려 이제 요즘에는 뭐 아파트를 좀 많이 짓는다라고 했었을 때 요즘 이런 데이터 센터 짓는 건설사들도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매출을 좀 늘리기 위해서. 저도 좀 지나가면서 몇 번 보긴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세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는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까지도 흐름이 괜찮아요. 뭐 MSCI 편입될 확률도 높고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더 해서 이걸 수익을 내야 되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이제 올해 초부터 상승을 좀 했는데 그 가격대가 거의 10만 원대 이하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8시 방송이 아니 뭐 아침 방송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을 때도 이제 10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벌써 지금 20만 원 돌파하고 25만 원, 26만 원까지도 고점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물론 뭐 템베고 가는 종목들도 많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좀 계속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일단 저점에서 올라가는 그 금액보다도 고점에서 좀 몇 프로 더 올라가는 그 거래 금액 자체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제 말이 틀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시청자분들에게는 좀 허황된 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내일 하락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갔을 때 한 2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을 때 이런 고점 부분에서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를 위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거래대금도 고점에서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저는 차트상으로는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흐름이 한 번도 깨지지 않으면서 계속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런 비슷한 흐름이 언제 나왔었냐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 나왔을 때
때 이런 흐름이 많이 나왔어요. 계속 좀 살짝 조정 주고 나서 바로 반등 나고 이런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이럴 때 저점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은 뭐 20만 원 후반대, 20만 원 이후에 좀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속 들고 가다 30만 원, 40만 원 목표가 잡고 보시다가 오히려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욕심을 좀 내려놓고 수익이 났었을 때 일부 현금화하면서 좀 다음 흐름을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매수 단가가 20만 원 이상인 분들이라면 너무 크게 수익 실현을 노리기보다는 좀 부지런히 올라줄 때마다 수익을 챙겨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볼 텐데요. 오늘 5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상한가 마감을 보인 종목입니다. YIK가 남아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하루에 한 종목씩은 반도체 업종에서 상한가가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뭐 그게 뭐 CXL이 됐든 뭐 온디바이스 AI가 됐던 뭐 어떤 뭐 HBL이 됐든 어떤 업종이 됐든 이렇게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설명을 좀 계속 반복적으로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뭐 저항대 자리를 뚫고 올라간 건 좋습니다. 뭐 실적 개선의 기대감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4,200억의 큰 거래 대금을 통해서 고점을 좀 뚫어주면서 상한가를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지금은 뭐 물려도 뭐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현대 일리트리 이것도 좀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미국의 대형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들이 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는 테슬라 주가의 하락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그렇게 많이 빠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도 언젠가는 좀 조정을 좀 받고 하락을 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좀 급등하는 종목들을 좀 따라가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뭐 더 간다, 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만 좀 들으시고 이거 뭐 반도체 관련주는 그냥 사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실 때가 되게 위험한 시기거든요. 아직 우리나라 지수 자체는 저점에서 좀 오늘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실히 이제 추세 전환됐다라고는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일 뭐 갭상승으로 좀 떴었을 때는 역시나 좀 차익 실현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반도체 업종은 저는 이제 계속 좀 비슷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상승시마다 좀 비중 축소,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이 새롭게 또 나올 겁니다. 그런 쪽을 좀 공략을 하시기 위해서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반도체 종목들은 좀 일괄적으로 반등을 보여준다 싶으면 부지런히 수익을 좀 챙겨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이런 분석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에도 우리 강사님 방송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다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안에는 내 종목이 아닐까라는 기대감도 살짝 들고 있는데요. 강의 내용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원래는 주로 공략을 하는 종목들이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종목들을 주로 공략을 하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 성향상.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매일 뭐 차트를 보실 수가 없고 내가 좀 길게 끌고 가고 싶다. 나는 좀 한번 매수를 하면은 뭐 1, 2개월 정도는 좀 길게 끌고 가는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저점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온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를 좀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뭐 기업 탐방한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매매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시간 투자하시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내가 잘 아는 기업이 있다면은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좀 바닥을 좀 만들면서 올라오는 패턴 이런 거를 이제 뭐 보조 지표를 이용하시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평선을 이용해서 이런 자리가 왔었을 때 업황이 좀 좋아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입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패턴일 수도 있어요. 좀 많이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역별이란 흐름인데 주가 고점에서부터 이평선 여기서 보시면은 뭐 검정색, 녹색, 노란색 이렇게 쭉 퍼져 있는데 장기 이평선이 가장 위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밑에 있고 주가가 가장 밑에 있는 이런 차트 형태는 이제 역배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뭐 기업의 실적이 안 좋든 뭐 악재가 터졌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천천히 우하향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악재가 터졌다라기보다도 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업황 자체가 안 좋을 때 이렇게 긴 장기적인 하락 흐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락했던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에서 반등을 하면서 올라왔었을 때는 이렇게 바닥의 형태, 이 쌍바닥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가장 먼저 돌파를 봐야 될 거는 이제 21선입니다. 우리가 21선 하면은 대략적으로 뭐 그 한 달 평균 가격이라 보실 수 있고 뭐 좀 자극적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세력선이라고 합니다. 세력들이 21선 자리를 뭐 이탈했었을 때는 세력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저는 뭐 그런 개인적인 표현은 좀 좋아하진 않지만 21선 자리를 자주 말씀 좀 드리는 거는 정말 21선 자리를 많이 이탈했었을 때 추세가 꺾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21선을 많이 말씀 좀 드리는데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면서 21선 자리를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부터 이제 관심을 좀 갖는 모습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다시 한번 이제 3일선과 21선 사이에 주가가 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부터 이 종목이 이제 바닥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이 바닥을 만든 주가가 좀 차트상으로 보셨을 때는 저점을 한 2번 정도 만든 모습을 좀 보여줬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 차트 캔들이 21선, 이 노란색 선 위로 안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 위로 있는 선이 녹색 선이 있습니다. 이 녹색 선이 60일선이에요. 그러니까 60일선이라고 하면은 3개월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3개월마다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실적 발표가 나오죠. 그래서 3개월마다 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이 분기 실적 이제 나왔을 때마다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60일선은 또 어떤 선이라고 부르냐면은 실적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일마다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분기에 따른 실적선이라고 해서 실적선이 이제 RX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을 때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이 안 좋거나 업황이 안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60일선이 턴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 업종이라든지 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제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해야 될 구간은 어디냐면요 확실하게 21선 아까 말씀드린 이 세력선이라고 부르는 이 21선 자리에 주가가 안착을 하면서 이 60일선 사이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 구간, 즉 이제 이평선들이 수렴한다라고 해서 이제 꽈배기 모양으로 이제 꼬이는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리에 안착을 했었을 때 우리가 매수 공략할 수 있는 이 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뭐 3일선이라든지 5일선 같은 이런 작은 이평선들도 보게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을 좀 잡기 위해서 좀 디테일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큰 틀에서는 우리가 공략해야 될 구간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 즉 21선과 60일선 사이에 주가가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런 자리를 공략해 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왔었을 때 어떤 타점을 좀 잡으셔야 되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60일선과 21선 사이에 이격이 굉장히 좀 크게 좀 벌어져 있죠. 이격이라고 하는 게 여기 사이에 벌어져 있는 구간을 말하는 거죠. 이 벌어져 있는 구간을 이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크게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작게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 이 사이 안이 이제 10% 이내인 구간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딱 봤었을 때도 좀 어느 정도 좀 이 중간 정도 와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런 자리에 와 있을 때 61선 자리, 즉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적선 같은 경우에 뚫어주는 자리가 굉장히 또 강한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자리를 갭으로 뚫고 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그걸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내가 보는 종목이 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 이런 자리에 와 있네. 이런 자리에서는 한 2, 3일 정도까지도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이 자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다시 한번 61선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갔었을 때 이제 저점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업종이나 업황이 정말 살아나게 되면서 실적 좀 살아나면서 올라가게 됐었을 때는 거의 무릎이나 뭐 발목 정도에서 사서 뭐 우리가 어디에서 수익을 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게 6개월을 끌고 가시던 아니면 뭐 1년을 끌고 가시던 수익이 나는 대로 끌고 가시면 되고, 혹시나 여기서 이제 다음에 흐름을 좀 보여드렸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21선 자리를 이탈했었을 때 매수를 하고 나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뭐 업황이 좀 좋아진다라고 생각했지만 안 그렇게 시장 상황에 의해서 또 꺾이는 경우도 있고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무조건 매수한다고 해서 승률이 100%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매매한 종목이 실제로 21선 자리를 이탈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었을 땐 다시 한번 반등했었을 때 잡으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21선 자리를 이탈했었을 때 이 손절 구간이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한 15% 이내로 굉장히 좀 짧습니다. 그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 종목이 정말 업황이 살아나고 정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수익률 자체는 10%가 아니고 20%, 30%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얼마큼 상승할지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매매했었을 때 확률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런 그 뭐 손익비라고 따졌을 때 확실히 내가 손해 보는 것 대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셔야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확실하게 성공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런 자리에 오늘 최근에 이제 지수가 많이 밀렸다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뭐 수익 청산하는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추세가 좀 올라오다가 어디에서 청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21선 자리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선 자리가 꺾이는 시점, 이런 자리, 21선 자리를 뚫고 내려가는 시점이거나 아니면은 61선 자리를 다시 한번 터치하는 경우, 물론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강대 음봉 터지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구간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저는 이제 21선 자리를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고, 이런 자리만 공략을 잘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종목들만 포트에서 한 10% 비중으로만 담아주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를 일단 말로만 설명하면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걸 보시면 지금 지수입니다. 예, 요거 지수인데 뭐 종목들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지수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요거를 이제 차트를 봤었을 때 이평선 자리를 많이 놓으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딱 3개만 놓고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60일 이평하고 20일 이평하고 5일 이평까지만 이렇게 두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은 이런 역배열에서 공략을 하는 게 아니고, 차트를 좀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역배열 자리에서 정배열 자리로 돌아서는 구간, 이렇게 21선 자리와 61선 자리에 사이 왔었을 때 이 구간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매매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차트로 봤었을 때 이런 자리 어디서든 매매하셔도 상관없고, 이제 종가상으로 이제 21선 자리는 약간 이탈했지만 뭐 이런 자리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또 매수하셔도 돼요. 여기서 뭐 몇 프로 손실 난다고 해서 이거 좀 물론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이제 오히려 손절하게 낫지만,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재매수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61선 자리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더 크게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절을 하더라도 여기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손익비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럼 이 종목을 지금 어디서 좀 잡아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어떤 업종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실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차 전지 쪽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이 안 좋다 이게 아닙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좀 흐름이 에코프로가 지금 거래 정지라서 에코프로 BM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차트를 봤었을 때 우리가 예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급등을 했었죠. 급등했다가 지금 완전 역배열로 돌아섰다가 이제 좀 살짝 올라와 줬었는데 지금 다시 역배열로 돌아섰어요. 역배열로 돌아섰고 지금 61선 자리가 내려오는 와중에 21선도 아직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에코프로 BM의 타점을 좀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렇게 61선과 21선 사이의 중간에 5일선 자리 위에서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와서 추세가 더 나와서 업황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더 끌고 가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시 한번 밀려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수익 실현하시고 21선 자리 깨지는 구간에선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이 좀 종목들마다 많아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오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일단 최근 들어서 좀 다시 좀 올라온 아까 그 하나오션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역배열 자리에서 자, 이렇게 61선 자리와 21선 자리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런 구간, 5일선 자리 위에서 매수하는 구간들, 이런 자리들이 매수 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21선 자리 이탈하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정리하고 만약에 60일선 자리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서 뭐 24,000원 구간에서 매매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뭐 33,000원까지도 큰 수익 여기서 손절하더라도 5% 이내, 5% 10% 이내의 손절이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공략을 했었을 때는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만 좀 내가 어떻게든 좀 매매 타이밍을 습관화 하신다면은 요 매매법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다. 이게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고 한번 매수하시게 되면 지금 이 3월 달에 보유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정도까지도 이제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끌고 가시는 매매 한번 좀 배워보셨으면 좋겠고 뭐 이 매매법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교육 받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 바닥권을 탈출해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이런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실제 뭐 2차 전지나 조선주 관련한 종목들 살펴보면서 실제 차트와 함께 분석을 좀 도와주셨는데요. 오늘의 이 같은 강의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우리 강사님 강의 챙겨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나눠볼 텐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 앞서서 만약에 어제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하루 만에 1타 주식으로 이렇게 큰 상승률을 보이니까 진짜 우리 금종 강사님 잘한다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VT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수익률이 좋은데 시장이 너무 좋아서 시장이 만들어준 수익률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일단 VT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도 말씀 좀 드렸듯이 이제 화장품 관련주 쪽으로 일단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은 아직 남아 있어요. 이제 내일 이번 달이겠죠. 이번 달 말에 이제 골든위크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이제 긴 연휴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또 우리나라 와서 또 많이 화장품들 많이 사잖아요. 물론
해외 매출이 많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좀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물론 뷰티에서 나오는 이런 앰플, 피부 개선 앰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다이소에도 내놓으면 바로바로 완판될 정도로 잘 팔리고 있고, 이번에 신제품도 CJ에서 CJ 홈쇼핑에서도 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어제 또 고환율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좀 나왔고, 오늘 또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이 화장품 관련주들에서 굉장히 좀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5월 달에 노동절 연휴로 인해서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 또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뭐 오늘 아침 부분에 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렸고, 공략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을 만한 라인을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챙길 수 있을 만큼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놨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이 좀 길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아까 제 전략대로, 핫스탁5 전략대로 수익이 날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현금화 해두고 나서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데,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부는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 전고점 22,350원인데 요 이상을 좀 돌파하는 흐름은 이제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화장품 업종은 한번 이번 달 말까지는 한번 좀 천천히 지켜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VT가 하루 만에 6%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해보시고, 일부 비중으로는 정고점을 돌파해 주는지 여부 지켜보시면서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TNL입니다. 트러블 패치 기업인데 생산 능력 확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세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는데, 네. 전일 종목이 원체 또 잘 갔다 보니까 네. 오늘의 종목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종목 네. 이야기 짚어주실까요? 제가 원래 이제 주로 공략하는 종목들은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좀 생각도 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 TNL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뭐 의료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잘 모르실 종목인데,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접합 부분을 이제 이런 밴드 같은 걸 붙이는데, 이런 상처 치료제를 붙이는 패치형으로 만드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뭐 뜬금없이 지금 뭐 IT 업종이나 반도체가 이렇게 잘 가는데 이런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반도체 업종은 뭐 다 알고 계시고 뭐 많은 전문가님들이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좀 시장 대비 좀 안정적인 종목과, 그리고 수익이 이제 수익이 좀 더 좋아지는, 매출이 좀 좋아지는 기업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또 미용 쪽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 이제 만드는 주력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여드름 패치거든요. 우리가 뭐 이제 얼굴이라든지 이런 뭐 등 같은 데 많이 이제 나잖아요. 여드름이 많이 나는데, 요거 이제 붙이면은 이제 없애주는 그런 패치 제품을 만드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오히려 미국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이제 요 제품을 미국 슈퍼볼에서도 광고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 회사의 제품을 이 TNL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매출이 올해 또 벌써 그 신고가 자리를 좀 뚫어주고 있고, 올해 매출 자체만으로 했었을 때는 미국의 매출이 한 8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700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840억으로 계속 이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고환율에 따른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지금 이 회사를 이제 기업 방문해 보신 분들의 글을 좀 봤었을 때 거의 24시간 공장이 돌아갈 정도로 계속 바쁘게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격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뭐 6만 원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 뭐 이렇다 할 만한 조정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빠져도 이런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어요. 물론 뭐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은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뭐
비중을 크게 담기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포트의 좀 안정적인 종목, 아까 VT 같은 종목이라든지 지금 TNL 같은 종목들은 시장 흐름에 크게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종목들이거든요. 매출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물론 이제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기서 6만 원에서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목표가를 잡는 게 아니고 여기서 5% 10% 정도 수익이 났었을 때는 일부 현금화 하시면서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TNL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과연 이 TNL이 VT처럼 또 움직일 수 있을지 기대감 가지면서 주가 흐름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강의는 이평선 매매로 바닥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1타 주식은 TNL이었죠. 추후에 전략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